안녕하세요. 바이브코더 양씨입니다. 우리는 종종 AI가 맘에 안 든다라거나 특정 AI 서비스를 지칭하면서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는 결과가 별로다. 제미나이는 코딩이 약하다. 챗GPT는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각각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상황에 맞춰 쓰는 AI 모델이 다르실 겁니다. 우리가 AI 모델에 입력하는 한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경계와 목표, 허용되는 해법의 공간을 동시에 규정하는 계약서에 가깝습니다. 프롬프트는 결국 AI에게 위임하는 작업의 정의서입니다. 무엇을 왜 어떤 제약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산출하라고 요구하는지 그 문장 하나가 말해줍니다. 현실에서 계약서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기듯 프롬프트가 모호하면 엉뚱한 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부분 모델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가 응답을 산출하는 과정은 통계적 예측의 연쇄입니다. 모델은 우리가 제공한 텍스트를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그 맥락과 내부 지식 분포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토큰을 예측합니다. 이 연쇄가 모여 문장과 단락, 문서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 어디에도 추상적인 의지나 직관은 없습니다. 입력이 곧 출발점이며 출발점의 좌표가 애매하면 이후의 경로 또한 불확실해집니다. 따라서 대충 물어봤는데 운 좋게 잘 나온 경우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현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재현성이므로 우리는 운이 아니라 구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천재인 초등학교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설명할 건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 기반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저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본질적인 핵심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기반이 무언지 이해되었으므로 문제 해결에 적절한 답을 찾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정보의 적합성입니다. 모델은 우리가 제공한 단서에서 답변의 공간을 좁혀갑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 추천이라는 질문은 답변의 공간이 사실상 무한합니다. 반면 한국 시장 1인 개발자가 3개월 안에 만들 수 있고 재고가 필요 없는 구독형 사스 아이디어 5개라는 요청은 답변의 공간을 급격히 축소합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결과물은 더 맥을 짚습니다. 둘째는 평가 기준의 명시입니다. 질문이 적절하더라도 무엇을 좋은 답으로 볼지를 규정하지 않으면 모델은 그 기준을 임의로 추정합니다. 추정은 종종 기대와 어긋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에는 목표와 더불어 성공 판정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아이디어에 대해 문제 가설 대상 고객, 한개월 내 기능 요건, 위험 요소, 측정 가능한 초기 KPI를 표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은 단순한 추천을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술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텍스트 윈도우입니다. 모델은 한 번에 읽고 추론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긴 대화에서 초반 이야기가 갑자기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기억력 부족이 아니라 입력 용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콘텍스트가 창 밖으로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핵심 정보를 짧게 유지하고 반복적으로 요약하여 최신 턴에 다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긴 자료는 원문 전체를 붙이는 대신 과업에 필요한 최소 요약과 샘플만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긴 코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파일을 붙이지 말고 편집이 필요한 범위를 경로와 라인, 전후 맥락 일부만 포함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델은 사람처럼 전체를 훑으며 대충 이런 느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력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넣을지를 고르는 능력이 프롬프트 실력의 본질입니다. 좋은 질문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작업과 제약 조건, 산출 형식, 평가 기준을 뒤따라 적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쿠폰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장바구니, 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구현해줘 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문제 정의는 비회원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바구니에 상품을 넣을 수 있게 해달라. 결과로는 비회원이 결국 상품을 결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쿠폰과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굉장히 많은 로직이 들어있습니다. 쿠폰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만 대상으로 할지, 특정 가격을 할인해 줄지 아니면
할인율로 상품을 할인해 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입력해야지 앞뒤 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위와 같이 요청할 내용에 대해 사전 조건을 얘기하고 예시 형식과 결과, 기준을 같이 전달하듯이 디테일하게 요청하면 장바구니 페이지 만들어줘라고 단순히 요청했을 때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 모를 때는 프롬프트로 바로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에게 즉각적인 답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질문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진단 질문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풀려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분석 인터뷰어입니다.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누락된 데이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제약 조건을 여러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물어보십시오. 각 질문이 왜 중요한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후 내 답을 요약해 축약된 문제 정의 1문장과 성공 기준 3가지를 정리한 뒤 해당 요구를 만족하는 최소 해결책 후보 2-3개를 제시해 주십시오와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상태가 실패가 아니라 입력이 되며 정의가 끝난 후에야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쁜 질문은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 알려줘, 브랜딩 전략 짜줘, 리포트 써줘 같은 문장은 모델을 무한한 분기점으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좋은 질문은 해석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합니다. 대상, 수준, 맥락, 산출 형식, 성공 판정의 5축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브 코딩 환경에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코드라는 특성상 프롬프트의 구조적 명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일반인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할 내용을 단순하게 그대로 작성해서 넣기보다는 챗GPT와 같은 LLM 모델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문의하고 그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요구사항을 최소 10줄 이상으로 늘려주고 그 배경, 목적, 해결하려는 것, 예상 결과 등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그대로 넣어서 실제로도 완벽하게 그 목적을 해결하는 것을 구현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다룰 때는 패치 형태의 요청이 효과적입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전에 모델에게 명확함을 먼저 정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내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요구사항과 성공 기준, 제약을 이해한 바대로 한 단락으로 재진술해 주십시오.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질문으로 되물어 주십시오. 내가 확인하면 그때 작업을 시작해 주십시오라는 절차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놓친 부분을 드러내고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차이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방법은 동일한 과제를 2방식으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시장 동향 리포트 써줘라고 하면 결과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서 2025년 한국 B2B 사스 시장의 영업 고객 성공 트렌드를 2,500자 내외로 요약해 주십시오. 시장 규모 수치는 추정 범위를 밝히고 고객 획득 비용과 순매출 이익의 상관관계를 최근 자료로 해석해 주십시오. 표 2개와 체크리스트 1개를 포함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3가지 실행 권고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훨씬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발레와 금지 사항을 함께 적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모델은 예시를 강하게 학습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의 문단을 붙이면 그 스타일을 따라가고 원치 않는 어조의 예시를 붙여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하면 그 어조를 피합니다. 바이브 코딩에서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 주석에 장황한 설명을 넣지 말고 한 줄 요약만 포함해 주십시오라고 규칙을 명시하면 산출물의 품질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한 번에 완벽하게 작성하려 하기보다 작은 루프를 빠르게 반복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차 프롬프트로 거친 결과를 받고 그 결과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요청을 거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피드백은 좋습니다, 별로입니다가 아니라 모델이 수정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섹션 2에서 예시가 미국 시장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례에 이건을 추가하고 결론에 권고한 3번은 비용 추정이 빠져 있으니 추정치와 전제 조건을 명시해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와 같은 피드백은 모델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콘텍스트 윈도우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핵심 요건을 한 단락으로 줄여 매 턴마다 다시 붙이고
새 요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단락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자료를 많이 인용해야 할 때는 원문 전체를 붙이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 부호로 구분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20만 토큰을 콘텍스트 윈도우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용량을 체크해서 제한된 양을 넘어가지 않게 체크가 필요하며 혹여 사용량이 제한량을 초과하더라도 기존의 내용을 압축해서 기억해달라고 하여 추가적인 요청에도 기존의 내용이 손실되지 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콘텍스트 윈도우가 오염되지 않고 안정적인 결과를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주문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수월합니다. 매우 디테일할수록 그에 맞는 결과를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고 랜덤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AI 모델들을 활용하여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델은 추측이 아니라 입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유저가 입력한 내용이 절대적인 잣대가 됩니다. 모델은 우리의 뇌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타이핑 인풋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질문하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콘텍스트 윈도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용량의 문제이므로 핵심을 반복적으로 최신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대상, 수준, 맥락, 형식, 평가 기준의 축으로 구성되며 모를 때는 먼저 정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바이브 코딩에서는 파일 경로 기술 스택과 테스트 기준까지 포함한 편집 지시가 성패를 가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므로 결과에 대해 공부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학습해 놓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고 더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두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빌딩해 나가는지와 연관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익히면 AI의 성능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산출물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글쓰기이자 설계이며 동시에 협업과 실행을 매개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이 곧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